두 번째 과제 풀이 중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4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항, 전류, 전압 간의 관계가 표현된 그림이 이제 총 3개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뭐 저항값 혹은 전류값 혹은 뭐 전압값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특이한 것이 지금 이제 전압을 표시할 때 이제 보통 우리 책 교재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했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지금 보시면 이제 10V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번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면 자, A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가 왼쪽, 그러니까 A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이제 B가 있는 쪽이 플러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압을 표현할 때 자, 레퍼런스가 어딘지를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경우에는 자, VBA를 만약에 표시한다고 하면 자, VBA라고 하는 표현은 자, A의 위치에서 B를 바라봤을 때의 전위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의 위치가 마이너스 값이고 B의 위치가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A의 위치에서 B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10V만큼 전압이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V가 되는 것이고요. VAB로 하게 되면 자, B의 위치에서 A를 봤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10V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B의 위치를 0으로 봤을 때, 즉 이제 레퍼런스로 봤을 때 A의 전압값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V가 된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저항 R에 대한 것이 지금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항 R 값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지금 전압의 방향과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과 반대입니다. 즉 이제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저항은 수성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정하고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성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그럼 어떤 경우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자, 외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압원의 경우에는 수동부 규정을 일반적으로 만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러면, 자, 저항이지만 이 저항은 주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저항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저항, 전압, 전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자, 옴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저항 R은 I분의 V라고 하는 관계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자, 전압이 우리가 전압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라고 하면 자, 전압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압 10V일 경우에 마이너스 5A라고 놓고 풀게 되면 자, 마이너스 2ohm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항값이 음수로 나온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뭐 특이한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 그냥 단순하게 자, 이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자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만약에 이 전압의 전 위를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이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보게 되면 값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물어봤었는데요. 그 경우엔 그냥 단순하게 자 전류의 방향과 지금 전압의 방향이 서로 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저항 값이 죄송합니다. 전압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진 경우에는 마이너스 2ohm이었던 게 그냥 2ohm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B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문제는 지금 보시면 자, A쪽에 전위가 나와 있습니다. A쪽에 전위가 마이너스 6V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VB라고 하는 전압 값이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설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V A를 기준으로 바라본 B의
전압값이죠. 그래서 VBA로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류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A에서 B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고 5A의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1ohm의 저항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5A의 전류가 1ohm의 저항을 거쳐 지나가게 되면 자, 5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자, 지금 자,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5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이 5V만큼 높고 오른쪽이 5V만큼 낮은 상태죠. 자, 그런데 지금 A의 전압값이 마이너스 6V. 그러면 이제 B의 전압값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자, 5V만큼 A보다 낮기 때문에, 자, VB라고 하는, 자, B의 위치에서의 전압값은, 자, A보다 5V 낮으니까 마이너스 6V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지금 V를 구해야 되죠. V 같은 경우는 우리가 VBA라고 했었습니다. VBA를 구하게 되면 자, A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B의 값입니다. 자, 상대적인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A보다 B가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6V가 아니라 자, 마이너스 11V가 되어야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6V인데 B가 5V만큼 더 낮아졌으니까 자, 둘 간의 차이는 마이너스 5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VBA는 마이너스 5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C의 경우를 우리가 구해 볼 거고요. 자, C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압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VA가 마이너스 6V, VB가 마이너스 3V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로 어디로 잡아야 될지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답을 표시할 때 내가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압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퍼런스를 어디로 잡았을 때 플러스 뭐 3V 혹은 마이너스 3V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어디로 잡았는지를 따로 설명을 해줬으면 뭐 부호가 달라졌더라도 이제 정답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VA,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VA 값이 이제 마이너스 6V, VB 값이 마이너스 3V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왼쪽이 그러니까 A의 방향이 마이너스 6V, 오른쪽 방향이 마이너스 3V니까 지금 이쪽이 전위가 더 높게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자, 그것의 차이만큼인 3V가 이렇게 걸리게 될 거고요. 그럼 전류의 방향은 자, B에서 A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봤을 때 자, 전류 I는 자, 우리가 오메 법칙을 써서 자, R분의 V BA. 자, A에서 바라봤을 때, 마이너스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플러스 방향의 전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분의 3, 즉, 뭐 1.5A가 되는데, 자, 방향은 B에서 A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경우에 또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생각한다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사실 이제 마이너스 6V 이제 마이너스 3V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 위의 값은 이제 바꿔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지금 뭐 먼저 풀어본 B에서 A 방향이 아니라 A에서 뭐 B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 마이너스 1.5A다라고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전압원이 이제 두 개 있죠. 자, 두 개 있는 경우이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총 두 개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메시어니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풀이 방법으로 올려드린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중첩 같은 경우에는 전압원 혹은 전류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하나의 전압원 혹은 하나의 전류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앤 후에 문제를 풀어서 나중에 그 값을 합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자, 없앨 때 우리가 단락을 시켜줬으면 되고요. 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없앨 때 오픈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지금 V1에 해당되는 전화번만 남기고 V2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문제를 다시 뭐 그림을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고 지금 15옴이 있고, 자, 가운데 10옴이 걸쳐 있고, 자, 여기 로드 저항이 15옴이 있는 형태로 이제 회로가 바뀌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요 두 개의 저항은 지금 서로 병렬 연결입니다. 자, 병렬 연결이고 이 둘을, 자, 병렬 연결 값을 구했을 때, 자, 5옴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로는 우리가 다시 간략화 시키면, 자, 전압원이 있고, 지금 15옴의 저항과 지금 5옴의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전압값은 36V고요. 자, 그러면 이제 36V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고, 거기에 15옴과 5옴의 저항이 있으니까, 자, 이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고 했을 때, 그 전류 I는, 자, I1이라고 합시다. 지금 I1이라고 하게 되면, 자, 전류 I1은, 자, 지금 저항분의 전압이니까요. 자, 20옴분의 36V라는 값을 갖게 되고, 그래서 1.8A 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8A 만큼의 전류가 흐르는데, 자, 지금 다시 왼쪽 그림으로 가세요. 1.8A 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전류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것인데요. 자, 전류 분배 법칙의 병렬 연결 저항에 있어서 전류 분배 법칙의 경우에는, 자, 저항의 값에 반비례 해서 나눠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데 지금 보시면 두 개가 같은 저항값을 갖기 때문에 서로 같은 값만큼의 전류를 나누어 갖겠죠. 자, 그래서, 자, 1.8A가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L1이라고 정의한다면, 자, IL1 값은 지금 1.8A의 절반인 0.9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6V에 대한 걸 구했으니까 12V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V에 대한 것을 구하게 되면 지금, 자, 36V 저항이 없어지게 되고 15옴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12V, 그리고 여기 10옴의 저항이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뭐 15옴과 15옴을 우리가 처리하기가 좀 시각적으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15옴, 그리고 이 전체, 그리고 10옴의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입니다. 자, 위쪽에 노드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노드가 하나 있어서 서로 마주보는 노드이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길이 총 3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병렬 연결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그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와 같은 형태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자, 12V의 전화번이 여기 있고 10옴의 저항, 그리고 지금 15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15옴이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풀어봤던 방법과 동일하죠. 그래서 전체의 저항, 합성 저항 REQ를 구하게 되면, 이 경우에 REQ를 구하게 되면, 자, 15옴은 직렬 연결이고, 그리고 자, 15옴과 15옴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놓고 풀게 되면 이 값이 16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체의 저항에 걸리는, 아,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16옴이 되게 되니까요. 자, 이 경우 지금,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를 구하게 되면, 자, I2는 16옴분의 전압 12V 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0.75A가 되게 되고요. 자, 0.75A가 가서 이쪽과 이쪽으로 지금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어, 저항의 반비례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자, IL2라는 값은 지금 15매 흐르는 전류이고 지금 그래서 15 플러스 10분의 자, 반대편 저항값인 15에 비례해서 나누게 되죠. 그래서 I2를 계산하게 되면 0.45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두 개가 나왔죠. IL1과 IL2가 나오게 됐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전류값 IL이라고 하는 것은 자, IL1과 IL2를 더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죠. 그래서 지금 구하게 되면 0.9 더하기 0.45 암페어를 계산하게 되면 자, 그 값은 1.35 암페어. 자, 그리고 이제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느 쪽 방향에서 어느 쪽 방향인지. 자, A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으로 1.35 암페어라고 표현해 주셔야 이제 정확한 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한번 이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 방법을 이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류를 지금 시계 방향으로 모두 흐른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I1, I2라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거고요. 자, 이 경우에 지금 결국은 여기 노드라고 한 로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I2와 같게 되겠죠. 자, 지금 I2의 전류가 여기도 I2, 여기도 I2, 여기도 I2에서 자, 이 노드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방향으로 돌아오는 동안은 다 전류가 I2와 같습니다. 자, I1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노드에서 시작해서 I1, 자, I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운데 껴있는 이 부분에만 지금 I1과 I2의 두 개의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I1 혹은 I2의 전류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제 알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메쉬에 대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1번으로 봤을 때 1번 메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결국은 우리가 KVL을 쓰는 것이죠. 자, KVL을 썼을 때 우리가 지금 자, 왼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모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저항들이 모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게 되면 자, 지금 자 보시면 36V의 전압원은 지금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36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자, 첫 번째 전압 강화가 지금 12V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V 그리고 자, R2의 저항에서 지금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R2의 저항은 지금 I1과 I2 전류를 모두 고려해 줘야 되고 I1과 I2가 서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10ohm의 저항값에 자, I1-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5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표시를 다시 하면 자, 24V는 자, 25 I1 10 I2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메쉬를 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2V의 전압원만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10I2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ohm은 지금 I2-I1만큼의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I2-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자, 12V는 자, 마이너스 10I1 더하기 20 I2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지금 연립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고 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여기 곱하기 5를 해서 자, I1을 바로 없애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48은 50 I1 마이너스 20 I2 자, 그리고 60은 마이너스 50 I1 더하기 100 I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 자, 108이라는 값이
80i2가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금 이 로드 저항에 RL을 가로져서 흐르는 전류의 값이 i2와 같죠. 그래서 i2 값을 구하게 되면 i2는 80분의 108이 나오게 되고, 자,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구했던 앞에서 구했던 것과 같이 1.35A가 나오게 됩니다. 자, 풀이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것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회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분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RL이라는 로드 저항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이 메쉬 어널리시스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 왼쪽에 있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1, 자, 오른쪽에 있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보게 되면, 자, 지금 RL이라고 하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자, IL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를 보겠습니다. 그럼 IL이라는 전류는 지금 I1과 방향이 같게 되죠. 그래서 IL은 자, I1-I2로 보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를 이용하게 되면, 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는요. 자, 오른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게 되고, 자, 여기서는 반대로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을 구한 것이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풀이를 일부 갖고 왔고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자, 10옴에 10옴에 걸리는 전압의 값이 자, 10i1이 되고, 그리고 지금 가운데 걸려 있는 40옴에 걸리는 전압이 자, i1을 기준으로 봤을 때 i1-i2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 그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i1-i2가 되고요.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정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에 써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정리했을 때 이와 같이 식이 표현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메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45에서 지금 i2가 곱해진 것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자,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 썼고요. 자, 그리고 지금 40옴의 저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번에는 I2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I2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 곱하기 자, I2-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IL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는 값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뭐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뭐 각자 풀어보도록 하게 되면, 자, 연립방정식을 풀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1 값이 0.5, i2 값이 0.4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IL에 대한 것을 i1-i2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위에서 아랫방향이 아니라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자, i2에서 i1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문제 풀이할 때는 위에서 아랫방향, 그러니까 A에서 B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그때는 이제 i1이 이제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고, I2가 B에서 A 방향으로, 즉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I1에서 I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0.1A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첩의 원리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를 이용했을 때, 처음은 이제 9V만 남기고, 이제 12V의 전압원을 없애고, 이제 푸는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9V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9V짜리 전압원이 있고, 자, 10옴의 저항, 그리고, 자, 45옴이 남게 되죠. 자, 9V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저항 값은 우리가 병렬 연결로 처리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표시하게 되면 지금 9V의 전압원이 하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자, 10옴, 그리고 자, 25옴이 있는
자, 이런 직렬 연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로의 전류 I1이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I1이 흐른다라고 보게 되면, 자, 전류 I1은 지금 전체 저항 35분의 지금 9V, 그래서 0.3 암페어가 되게 되고요. 지금 이제 0.3 암페어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0.3 암페어가, 자, 여기서 0.3 암페어가 흐르게 되고, 이쪽 노드에서 아래쪽과 오른쪽으로 지금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45분, 45분 동일하게 되니까 전류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제 동일한 전류가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IL1 값은 자, 0.15 암페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전류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요. 자,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0.15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V만 남기고 9V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 10옴 저항이 하나 남고, 그리고 자, 가운데 40옴의 저항이 있고, 다시 40옴 저항이 나오고, 그리고 자, 전압원이 자, 12V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전류의 방향이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경우와 지금 여기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2V에서 나오는 전류는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그리고 자,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45옴의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서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왼쪽에 있는 10옴과 45옴의 저항의 병렬 연결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게 8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48옴의 저항이 있고 12V만큼의 전압이 공급되는 것이죠. 자, 8옴이 있고, 자, 40옴이 있고, 그리고 자, 12V만큼의 전압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표시할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고 12V가 되게 되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전류값 뭐 I2라고 우리가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 I2라고 하게 되면 I2 값은 지금 자, 48분의 12V 값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4분의 1, 즉 0.25 암페어가 되게 되고요. 자, 0.25 암페어의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 그게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질 때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0.25 암페어의 전류가 자, 10 플러스 40분의 자, 10옴만큼의 B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5분의 1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게 0. 죄송합니다. 예. 5분의 1 곱하기 0.25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0.05 암페어만큼의 만큼의 전류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IL2 값이 0.05 암페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단순히 더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IL1과 IL2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갖게 되죠. 그렇죠? IL1은 지금 위에서 아랫 방향, IL2는 아래에서 윗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앞에서와 동일하게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고 하면 그때는 IL1 값에서 IL2 값을 빼준, 그래서 지금 구하게 되면 0.1A가 되게 되고, 자, 그 경우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했던 값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L2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자, IL2 마이너스 IL1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자, 값은 동일한데 부호가 뒤집어진 자, 마이너스 0.1 암페어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이 경우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7번과 8번 문제를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봤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연습해서 문제풀이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이고 0V에서 250옴 사이에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IL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를 그 가변 요소가 값이 바뀔 때마다 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가변 요소를 제외한 변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태분행 혹은 노튼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간략화한 후에 문제를 풀면 쉽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회로이고요. 그 회로에서 지금 여기 가변 요소만 제외한 후에 이제 다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태분행 정리를 이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태분행 정리를 이용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자, 개방 회로 전압과 등가 저항값을 구해야 되죠. 자, 개방 회로 전압이라는 것은 가변 요소가 포함된 이 A, B 사이를 개방시킨 후에 자,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값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게 이제 이 첫 번째에 나온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값을 구하는, 자, 태운행 등가 저항값을 구하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자, 독립 전압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독립 전압원이 포함된 경우, 혹은 독립 전류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없애주는 방법. 자, 전압원 같은 경우는 단락시키고 전류원 같은 경우는 오픈시키는 방법으로 없애준 후에 등가 저항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됐었고요.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없애주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요. 지금 첫 번째 VOC라고 하는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AB 단자가 개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VOC를 구하기 위해서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자, 개방시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25매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저항은 전압 강화나 전압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5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I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전류가 흐르는 메쉬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의 메쉬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ohm의 저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설정했고 15ohm의 저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자, 그것에 대한 메쉬 방정식을 쓴 것입니다. 자, KVL을 쓴 것이고요. 자, 지금 10V 전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되는데 20V 전압원 같은 경우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된 것이 자 5i 더하기 자 10V의 전압원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15ohm의 저항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20V의 전압원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게 구했을 때 전류 i가 3분의 2A가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VOC라고 하는 지금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게 되면 자 개방회로 전압은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같겠죠. 그쵸? 자 25이 지금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전압 VOC는 자 병렬 연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걸리는 전압값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자 지금 15매 저항에 걸리는 15매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아까 구했듯이 3분의 2A이고요. 3분의 2A 곱하기 10ohm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자, 아래쪽을 지금 0으로 보겠습니다. 접지를 잡아서 0으로 보게 되면 자, 0V로 시작해서 지금 3분의 2A 곱하기 10ohm만큼의 전류 그러니까 3분의 20만큼의 전압이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가 죄송합니다. 30이 아니라 지금 이 위치에서 3분의 20V만큼의 전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V만큼의 전압 상승이 더 있으니까 여기서는 10V만큼이 더해진 3분의 50V만큼의 전압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50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아래쪽을 그라운드를 잡았고 위쪽에 노드를 잡았을 때 자, B의 위치는 그라운드와 같은 0V를 갖게 될 거고 A의 위치는 자, 여기 이 저항이 무시가 되니까 자, 3분의 50V만큼의 전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표시해 놨죠.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값인 겁니다. 그랬을 때 3분의 50V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태분행 등가 저항 값을 구하는 경우이고요. 자, 두 개 다 독립 전화번이기 때문에 독립 전화번을 단락의 형태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옴, 10옴, 그리고 20옴이 남게 되는데, 자, 이 경우는 20옴을 이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20옴도 이제 포함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5옴 저항과 10옴 저항은 서로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그 병렬 연결, 자,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가장 먼 쪽부터 줄여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을 이제 뭐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 병렬 연결 값 더하기, 자, 25은 지금 서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20 곱하기 3분의 10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70옴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IL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 3분의 50V짜리 태분행 전압원 하나, 그리고 3분의 70옴 등가 저항, 태분행 저항값 하나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RL 값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되게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전류 IL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자, 저항의 단순 합분의 지금 전압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IL max를 구하게 된다고 하면, 자, 이 분모가 작을수록 큰 값을 갖게 되고, 분모가 커질수록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맥스 값은 이 RL 값이 0인 경우에, 그리고 미니멈 값은 이 값이 최대인 경우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값을 구해주게 되면, 자, 0.72A와 0.06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제풀이는, 추가적인 과제풀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뭐, 시험 문제는 사실 뭐 이 정도 수준이 대부분의 문제일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과제에 나갔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회로 중에 이제 전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무전원 RC 혹은 무전원 RL 회로에 대해서 다루었었고요. 그 경우에 이제 회로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없고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이제 구동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외부에서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소모됨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에너지가 혹은 전압 혹은 전류값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그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는 그 값이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표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얼마나 뭐 빠른지 느린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시상수라는 것을 이제 도입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상수는 이제 뭐 타임 컨스탄트라고 표현하게 되고, 보통 타우로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RC 회로 같은 경우는 자, R과 C의 곱으로, 그리고 RL 회로 같은 경우는 R분의 L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자, 시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저항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고 커패시터를 하나로 혹은 저항 하나 그리고 인덕터 하나로 합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주어진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타임 컨스탄트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인덕터는 하나인데 저항이 총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그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자, 합성 저항을 구하기 까다로운 경우에는 테스트 전화번 혹은 테스트 전류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 전류원을 붙여주고, 자, 그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값을 구한 후에 그 둘 간의 관계식을 이용한, 즉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저항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테스트 전류원을 달아줬습니다. 전류 I를 공급한 테스트 전류원을 달아줬고요. 자, 그 테스트 전류원 I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 V값을 구해주게 되면 우리가, 자, REQ라고 하는, 자, A와 B 사이에 걸려 있는 저항 REQ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메쉬 어널리시스를 쓰게 되고요. 자, 총 3개의 메쉬가 있습니다. I1, I2,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에 의한 메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I1과 I2에 대해서, 1번 메쉬와 2번 메쉬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4I1, 그리고 자, 마이너스 2I2가
가 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 자, 1옴 지금 2옴의 저항에 대해서 지금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I1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동 보호 규정을 만족하게 되고, I2에 대해서는 지금 수동 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게 되죠. 자, 2옴의 저항 같은 경우는 I1과 I2의 전류가 모두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전체 1옴, 2옴, 1옴을 지금 다 더한 4옴에 해당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을 곱해서 구한 전압 강하, 그리고 지금 I2만큼의 전압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I2. 자, 그리고 여기서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 I1이 포함된 1번 메쉬에 대해서 지금 전류 I도 흐르게 됩니다. 전류 I도 흐르게 되는데 전류 I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나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i가 지금 더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이퀄 0으로 놓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메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2옴의 저항, 그리고 1옴의 저항,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 다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겠습니다. I2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지금 5I2가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I1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I2,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I1,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이 1옴 같은 경우에 I에 대해서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1I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자, 역함수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역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거는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처럼 표현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I1과 I2 값이 이제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I1과 I2 값을 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지금 이제 VAB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VAB를 구하고, 자, I 값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I 값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 V 값에 해당되는, 자, 즉 VAB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값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VAB를 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여기 복잡하니까 다시 좀 지우고요. 자,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VAB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0볼트로 봤을 때 여기서의 전압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I2를 기준으로 수동부호 규정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1을 기준으로 수동부호 규정이 지금 이렇게 설정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이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또 다시 이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자, 0볼트에서 시작해서 자,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이쪽 방향으로 전압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 I2만큼의 전압 상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값이 이 I2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1옴을 거쳐서 또 전압 상승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전압 상승이냐면 1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의 전압값이 I1 더하기 2I2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AB라고 하는 전압이, 즉 B에서 A를 바라봤을 때의 전압 값이라는 것이 자, 1 곱하기 I1 더하기 2 곱하기 I2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구한 자, I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6분의 7i가 되는 것이고요. I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생렬식에서 16분의 6i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16분의 9i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항값은 전류분의 전압인데, 자, 지금 전압값 주어져 있고요. 전류값은 당연히 i가 되겠죠. 그래서 i분의 v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 자, 16분의 9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분의 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요. 자, 분모에 지금 16분의 9, 그리고 분자에 자, 38mA였으니까 자, 1000분의 1단, 그러니까 밀리가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0.038
밀리 헨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값이 계산하게 되면 0.032. 자, 시상수이기 때문에 단위가 초입니다. 시간의 단위고요. 그래서 0.032초, 그래서 32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시상수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의 저항값과 하나의 커패시턴스 값, 혹은 하나의 저항값과 하나의 인덕턴스 값으로 만들어 준 후에 둘 간의 곱, 혹은 둘 간의 나눗셈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복잡한 저항 회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테스트 전류원 혹은 전압원을 달아준 후에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값 혹은 전압값을 같이 고려해서 오매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6.4절의 내용을 이제 다뤄볼 거고요. 6.4절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직류 전압원 혹은 직류 전류원이 포함된 회로의 해석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직류 전류원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 경우 우리가 이 직류 전류원 혹은 직류 전압원을 강제함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강제적으로 이제 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강제 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따르게 되는데, 자, 강제 함수가 있는 이제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시험 강제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하게 될 텐데요. 자, 시험 강제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상수로 우리가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직류 전원에 대해서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이제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그냥 상수를 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류 전원, 아니, 죄송합니다. 교류 전원의 형태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학기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직류 전원의 상태에서는 그냥 이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상수로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시험 강제해를 뭐 미지의 상수 A로 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 그것을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지금 A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자, 시험 강제, 죄송합니다. 그 강제 함수가 있어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자, 앞에서 배웠던 무전원 회로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고유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내추럴 리스판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자, 무전원 회로에서의 이제 응답의 형태를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를 놓고, 자,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 미분 방정식의 표현이 됐을 때 오른쪽이 0으로 표현되는 것, 여기가 뭐 A 프라임, 뭐 여기가 A라고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이 0으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재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때의, 자,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했을 때 지금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항들을 제외해준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풀게 되면, 자, S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S를 구하게 되면, 자, K 값은 구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S 값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완전해를 구하는 것인데요. 완전해라고 하는 것은 강제해라 고유해를 갖다가 합한 것이 완전해가 되게 됩니다. 그럼 완전해라고 표현하게 됐을 때 K 값을 우리가 구해주지 못한 상태니까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초기값 혹은 특정 시점에 어떤 전류값 혹은 전압값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자, 풀이를 마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이 이렇습니다. 시험 강제해를 놓고 지금 시험 강제해를 놓고 이제 식을 하나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고유해를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정의한 후에 지금 고유 응답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서 강제 응답을 구하게 되고 여기서 고유 응답을 구하게 되면 그 둘을 합한 것이 이제 완전 응답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완전 응답을 구한 후에, 자, 특정 시점에 주어진 어떤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K 값을 구하게 되면 뭐 풀이가 완성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풀이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회로와 이제 동일한 회로가 그려져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커패시터 하나, 이제 저항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T콜 0에서 닫히는, 자, 제로 마이너스 상태까지는 이제 스위치가 열려 있다가, T콜 0에서 스위치가 닫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V0 마이너스를 우리가 V0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V0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초기 값,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이제 값이 쓰여져 있을 때 그 미지의 상수 K를 이제 구해주기 위한 값으로서 지금 이제 제로 마이너스 값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상태의 값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로에 이제 t 이퀄 0보다 클 때에 지금 미분 방정식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위쪽의 노드에서의 지금 KCL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그리고 지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가 R분의 V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공급되는 전류가 I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바꿔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1차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강제 함수가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한 후에 그 둘을 합한 지금 완전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자, 고유응답을 vn, 그리고 강제응답을 vf로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자, 강제응답 같은 경우에는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강제해를 그냥 상수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응답 VF를 A라고 하는 상수로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 가정된 A 값이 시험 강제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제해라는 것을 혹은 이제 강제응답을 구해 보게 되면 자, 이 A 값을 위에서 봤었던 이 1차 미분 방정식에 V 대신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dt분의 da인데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상수에 대한 1차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rc분의 a와 그리고 c분의 i0가 같은 값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값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결국 a 값인 거고요. a라고 하는 것은 rc를 오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자 i0 r이 되게 되고 그게 우리가 구하는 vf라고 하는 강제 응답에 해당되는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강제 응답은 구한 겁니다. 강제 응답은 구했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고유 응답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 응답을 구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dt분의 dvn. 자, 고유응답의 해를 지금 v equal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놓을 거고요. 자, dt분의 dvn 더하기 rc분의 1 vn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강제 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equal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풀을 수 있겠죠. 특성 방정식의 경우에 1차 미분된 것은 그냥 우리가 s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 죄송합니다. 상수항이 아니라 원래 식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s를 제외한 앞에 개수를 써주면 되는 것이고 이거 이퀄 0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s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rc분의 1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v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우리가 고유 응답을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자 s 값을 지금 대신 대입한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t에 해당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해 혹은 이제 뭐 완전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T는 VNT 더하기 VFT에 해당되는 값이 되게 되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R과 I0 값 그리고 커피스턴스 상수 C 값은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값은 여기 있는 K 값입니다. 자,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초기 조건입니다. 자,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VT로 본 거고요.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V0 마이너스 값과 V0 플러스 값을 같게 해놓고 풀 수 있죠.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은 전압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 유지되는 전압값이 지금 V0 마이너스, V0 플러스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이 V0인데, 자,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솔루션은 자, t equal 0보다 클 때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V0 마이너스 값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V0 플러스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V0 마이너스 값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V0 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보고 풀게 되면 K equal V0 마이너스 RI0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자, K 값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해준 그 값을 넣게 되면 자, 완전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완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풀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미분 방정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뭐 공업 수학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우리 회로에서 하는 것은 그 수학적인 내면의 어떤 깊은 뭐 원리를 이해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푸는 그냥 스킬을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시험 강제해를 일단 강제응답을 구하고 고용답을 구해서 그 둘의 합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해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구하고 자, 고용답을 구하기 위해서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형태의 고용답을 설정해서 s 값을 먼저 구한 후에 그 둘을 합한 회로의 응답을 구하게 되고 우리가 아직 구하지 않은 미지의 상수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 혹은 초기 조건이 아니더라도 특정 시점에서의 어떤 값을 구체적인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특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해가 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순서 잘 이해하고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6.7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회로가 인덕터를 하나 포함하고 있고요. 전원 두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 두 개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자, 전류 IT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전류 IT는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0보다 클 때의 전류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t가 0일 때 회로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t 0보다 클 때는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회로도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시험 강제해를 지금 강제 응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강제해를 통해서 이제 강제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고응답을 구한 후에 자, 미지의 상수 k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이 어떤 초기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t equal 0보다 클 때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t equal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의 회로를 해석해서 초기 조건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제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이고요. 자,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면 자, 직류 전압원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직류 정상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인덕터는 우리가 자,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생각해 보시면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인덕터는 단락이고요. 커패시터는 오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덕터가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자, 도선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이 0인 회로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인덕터의 위치에 저항이 0인 회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죄송합니다. I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공급돼서 지금 이 노드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전류 값이 모두 다 지금 IL로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i의 위치에서 지금 전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나누어지는 경우에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면 저항이 있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저항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모두 다 흐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I의 전류도 마찬가지고 I1이라고 하는 전류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아래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I라고 하는 전류가 IL이라고 하는 전류가 자, I와 I1의 합으로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왼쪽의 회로와 오른쪽의 회로가 서로 독립된 회로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독립된 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왼쪽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값 I1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2옴짜리 저항과 12V짜리 전압원 하나가 존재하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6A의 전류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자, 위쪽에서 지금 여기 I1이 지금 흐르게 되는 것이고 4옴의 저항과 16V의 전압이 있는 그냥 싱글 룹 회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 둘의 합인 10A의 전류가 IL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준 거죠. IL이라고 하는 것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자,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것이 10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로 플러스에 해당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스위치가 지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회로는 무시가 되게 됩니다. 무시가 되게 되고요. 지금 2옴의 저항 그리고 1Henry의 인덕터 그리고 12V의 전압원이 존재하는 싱글 룹 회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DT분의 DI 더하기 EI는 12V라고 하는 KVL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KVL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강제응답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응답을 IF로 설정했고요. 자, 강제응답을 우리가 시험 강제해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시험 강제해는 자, 지금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수로 미지의 상수로 놓고 풀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의 상수 A를 위에 있는 식에 I 대신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미분되었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게 되고 자, 2A 자, 그래서 0 더하기 지금 2A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A가 죄송합니다. 암페어가 아니라 2A 값이 지금 1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6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 자, 이 경우 주의해야 될 거는 위의 식과 동일한데 자, 이퀄 0이 돼야 된다는 것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이제 식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특성 방정식에 해당되는 것이 S 더하기 2가 결국 특성 방정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S 더하기 2 이퀄 0으로 만족하는 S 값이 S 이퀄 마이너스 2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해 혹은 이제 완전해를 구하기 위해서 IT라고 하는 것은 IF 더하기 IN이 되는 것인데 6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초기 조건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T 이퀄 0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T 이퀄 0 플러스일 때의 전류 값이 같죠. 왜냐하면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I0 마이너스는 I0 플러스 값을 만족하게 되고요. 그때의 값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먼저 구했던 것처럼 10A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K 값이 4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완전 응답은 자,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강제 함수가 포함된 회로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전이라 공부를 많이 못할 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번에 이제 강의를 업로드하고 그 강의를 이제 듣는 상황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풀이 방법에 대한 그 순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